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19세기 최고의 부흥사 스펄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네.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다면 바로 그 성공한 것 때문에 망할 것이다. 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말 기도가 중요하고 그리고 네. 성공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공을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또 왜 우리 옛말에 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그만큼 실패 없는 성공은 위험하다라는 뜻도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많은 시행착오가 있어야지 좀 더 이렇게 건실한 성공,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맞습니다. 오늘 모실 분이야말로 정말 기도와 실패의 인생을 걸어오신 분이신데요. 갈갈이 삼형제 느끼나무로 여러분들에게 인기를 한 몸에 받다가 이제는 전국의 200개 매장의 CEO가 되신 개그맨 출신의 이승환 대표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갈갈이 삼형제 느끼남에서 외식업 CEO로 변신한 개그맨 출신 사업가 이승환. 사람 부자 이승환이 전수하는 인테크 비법과 밥 한 끼로 전하는 그의 따뜻한 위안까지 지금 회복에서 만나봅니다. 재수 느끼한 건 너는 그러니까 너같이 재수 없는 놈은 없어. 그러니까 3년을 타면 차를 바꿀 수밖에 없는 게 뭐 25만 정도. 어이구. 와. 지금 우리 후배들이 가끔 그런 얘기해요. 선배님, 나 선배님 때문에 목표가 생겼다고. 살다 보면 내가 그냥 무심결에 전화하는 이 전화 한 통화, 카톡 하나가 어떤 사람에게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돼요. 아, 반갑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개그맨으로 선배님. 활동하신 지 네. 벌써 10년이 지났어요. 네, 뭐 사실은 여기 두 분은 뭐 저한테는 하늘 같은 분이세요. 개그맨 선배시고 제 신인 때 제가 했던 프로그램의 메인 MC셨는데 저희 그냥 잘렸어요. 복권 방송이었는데 복권 나가다가 야 니들 프로그램 날려 그러면 그냥 날라갔어요 저희는. 왜 그러셨어요? 아유, 그래서 네. 오늘 이렇게 모셨나? 신인 때부터 정말 얼굴도 하얗고 끼도 정말 많았고 오. 재능도 있었고 느끼했었어요. 아니 내가 보기엔 변함이 없는데 네, 10년 동안 여전하네, 하나도 여전하네. 변하지 않아서 그대로의 그 젊음, 아. 신선함을 유지하고 계시죠. 아니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 MC니까 뭐 존칭을 쓰고 해야 되는데 네. 형님이나 누나 같은 경우는 제가 신인 때는 정말 예뻤거든요. 지금은 늙었네요. 아, 오랜만에 봤는데 진짜. 중요한 게요. 이 머리가 똑똑한 친구들이 개그맨을 하다가 또 사업을 하거든요. 근데 다른 친구들은 이름만 빌려주는데 우리 또 본인은 느낌이라는 닉네임이 있지만 또 사업을 또 잘하는 또 친구로도 후배로도 유명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최근에는 네. 뭐 사업과 함께 또 도네이션, 나눔의 활동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럼요, 그걸로 아주 유명하죠. 네, 이렇게 정말 훌륭한 생각을 갖고 있는 이승환 씨와 함께 오늘 이제 1시간 동안 얘기 보따리를 풀어볼 텐데 아무래도 이제 첫 번째 연관 검색어는 갈갈이 삼형제 느끼남. 네. 그때가 언제죠? 몇 년이죠? 제가 이제 방송 데뷔는 이제 96년에 데뷔를 해서 네. 97년부터 무명 생활을 한 5년 정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99년부터 2002년까지 소위 말하는 떴다 하는 갈갈이 삼형제 최고였죠, 최고. 가 됐죠. 그래서 저는 살다 보니까요. 네. 무명 때는 무명이니까 이름이 없었고 갈갈이 삼형제에서는 그냥 느끼남이었고 그리고 사업하면서는 뭐 벌집 삼겹살이니까 삼겹살 사장이었고 지금도 제 이름이 없어요. 네. 그래서 뭐 갈갈이 삼형제니까 99년부터 2002년까지 정말 최고의 인기였던 것 같아요. 네. 지금 생각해도. 불과 몇 년 전 같은데 네. 개그맨으로 활약했던 그 당시의 모습을 한번 우리 시청자들이 보고 갔으면 좋겠어요. 오랜만에 한번 볼까요? 자, 네. 만납시다. 전 치안이 두렵지 않아요. 야, 치안. 낚기남이 느끼나? 저기 언제? 시경이 원해. 너 죽었다. 맞아. 네. 딴다 왔단다. 코너도 있었죠, 진짜. 네, 무사들의 대화. 꽂았어. 맨날 지냐? 개인적으로 애착이 가는 프로그램이에요. 아우, 최고죠? 네. 갈갈이 삼형제 드라큘라. 되게 눈물이 나냐? 정말 영화를 찍을
정도로 인기가 좋았었던 거죠. 음반의 영화에 뭐 그래서 당시에 가장 인기 있는 코너가 저렇게 영화되잖아요. 제작비 3억으로 150만 이상 근데 다시 한번 화면을 보니까요. 뭐 자료 네. 영상이긴 한데 사실은 저 때는 이승환 씨 선배들이 야 승환아 부럽다 갈갈이가 부럽다 할 정도로 뭐 정말 최고의 인기다 팬들도 많았었죠. 네. 엄청난 인기였죠. 그때. 뭐 제가 이런 말씀드리겠지만 자는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준영, 정종철이랑 같이 뭐 행사 뭐 하루에 3개, 4개씩. 네. 아니 근데 그렇게 잘 나가는 개그맨이 뭐 또 다른 멤버들은 지금도 하고 있는데 네네. 어느 날 딱 접게 된 그 이유가 뭘까요? 너무 궁금하네요. 사실은 굉장히 소중했어요. 안타깝고. 왜냐하면 4년, 5년 동안 무명 생활했는데 무명 생활했던 거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데 1년에 연봉 70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그렇죠. 연봉을 한 달에 50만 원 정도 생계가 곤란할 정도로 하고 갈갈이 삼형제일 때는 뭐 수십 배를 이제 벌었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게 있더라고요. 갈갈이 삼형제 코너를 개그 콘서트 갈갈이 192회인가 놓게 했으니까 한 코너를 4년씩 가는 거예요. 상상도 못 하는 거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받는 반면에 제가 언젠가는 사람들한테 버림을 당하고 인기가 없을 거고 또 떨어지고 막 이런 건데 그리고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코너에 대한 뭐 누구 이제 제가 열심히 아이디어를 짜갔어요. 네. 짜갔는데 너는 이거 하면 안 돼. 갈갈이는 그것만 해, 똑같이 그것만 해. 겹치잖아. 그러니까 너는 빠지고 그냥 느끼한 걸로 계속 가. 제가 짜고 하는 아이디어를 너는 빠져.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서 위에 CP님들께서 빼버리더라고요. 네. 아이디어만 넘겨주고. 네. 그러니까 열심히 해서 아이디어를 짰는데 그리고 그 코너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변화하고 싶은데 변화의 기회가 뺏긴 거네요. 그러니까 나는 느끼한 사람이었던 거야. 네. 그러니까, 캐릭터가 이렇게 잡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생각. 내가 열심히 해도 누구에 대해 선택이 되는구나. 그러면 평생 내가 선택한 일, 내가 감당하고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일이 어떤 걸까? 그리고 네. 더 이상 뭐라고 해야 되나 중독되지 않게. 그 위치에 있으면 중독이 되기 시작해요. 절대 못 버립니다. 그 저희 연예인들끼리는 인기가 마약 같다는 얘기를 주로 많이 맞아요. 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은퇴한다 그래가지고 네. 많이들 깜짝 놀랐어요. 네, 그리고 네. 같이 일하는 박준영 씨나 정종철 씨도 많이 놀랐을 것 같아요. 정말로 네. 박준영, 정종철 씨랑은 지금도 친하지만 네. 정말 가까워요. 그러니까 무명 때 한 집에서 같이 살고 같이 정말 애쓰고 고생을 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만둔다고 했을 때 제일 만류했던 사람이 박준영, 정종철이었어요. 너 왜 그러느냐. 그리고 제가 사업에 실패를 하고 돈을 다 까먹고 힘들었을 때 12월 31일 날 저희 집에 찾아왔던 사람이 박준영이었어요. 와서 다시 방송을 하자. 너는 아직도 너를 능가할 사람이 없어. 재수없고 느끼한 건 너를 능가해. 내가 지금 상대에 아무리 느껴도 칭찬이야 뭐야. 그러니까 저도 너같이 재수없는 놈은 없어. 해. 다시 요즘 재수없는 게 트렌드니까 이 느끼한 놈은 재수없는 너 해 그냥. 네. 이게 참 칭찬인데. 그래서 그렇게 손잡아줬던 형 내가 그래서 형의 말이 너무 고맙다. 근데 내가 여기에서 만약 다시 간다고 하면 나는 정말 후배들이나 다른 사람들한테 병문이 없다. 우리 개그맨들도 방송이 아니고 사업을 진짜 경영 사업을 통해서 얼굴 사장이 아니라 진짜 하는 거를 목표로 그러자. 개그맨 우리 후배들이 가끔 그런 얘기해요. 선배님 나 선배님 때문에 목표가 생겼다고. 저 결국은 이걸 만들어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박준영 씨가 든든했어요. 내가 그래도 밥벌이는 박준영이 해주겠구나. 만약에 잘 안 되더라도. 네. 그래서 혹시 또 당시에 어떤 분위기였는지 또 한 분이 또 얘기를 해주신다고 솔직하게 해준다고 해서 그분을 저희가 찾아가 봤거든요. 그런 거. 네, 어떤 분인지 한번 보시면. 네. 반갑습니다. 갑자기 또 이렇게 찾아뵙게 됐습니다. 이 못생긴 얼굴을 들이대서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2014년 어떻게 잘 마무리 지셨습니까? 2015년 대박 나십시오. 네. 저는 이제 의정부 살았었고요. 그리고 그 형이 이제 승환이 형이 이제 강서구 가양동 살고 있었어요. 대학로하고 가양동이 가깝죠. 그래서 그 집에 눌러 앉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회의하고 아이디어 짜고 뭐 이러면서 정말 많이 친해진 것 같고, 일단은 부지런함의 결정체, 그다음에 이제 승질 급한 거, 이제 뭐 자기가 뭘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이제 빨리 해야 되는 거, 뭐 이런 거 추진력 이런 거는 제가 정말 배우고 싶고, 승환이 형 되게 깔끔하고 꼼꼼해요. 그래가지고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항상 집에 오면 머리가 길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띠를 이렇게 딱 올리고 그 테이프 있죠. 유리 테이프를 이렇게 감아서 바닥을 계속 이렇게 찍는 꼼꼼하고 그런 스타일이에요. 처음 봤어요, 남자가 저러는 거. 그래가지고 제가 많이 지저분하게 만들어놨죠. 그러면서 이 형이 이제 원형 탈모도 한번 걸리고 저 때문에 뭐 말로 하는 것보다는 성환이 형은 이제 몸으로 보여주는 것을 훨씬 더 좋아하고 저도 그렇게 또 받아들이고 그렇습니다. 성환이 형 뭐 벌써 뭐 개그를 한 지도 꽤 됐지만 사실은 이제 또 사업을 한 지도 꽤 됐고 이제는 후배들이나 또 나나 또 주위 사람들한테 정말 본인 될 수 있는 그런 멋진 행동 지금까지 잘 보여줬으니까 앞으로도 끝까지 보여줘서 사업 성공하고 더욱더 성공하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꼭 나를 밥을 좀 사주라. 그리고 2015년에 무슨 계획을 세웠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발전적인 계획을 세웠을 거라고 나는 생각하고 그 일들 다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어. 우린 형제잖아. 화이팅! 우리 정철철 씨. 제가 저런 친구가 아닌데 이렇게 좋은 말을 많이 해줘. 야, 또 저렇게 멋있는 친구네. 네. 그래, 저 친구와 함께 살면서 에피소드가 엄청나게 많고. 다양한 게 있을 것 같은데 개그맨 3명이 모여서 살면. 정말 저 이루 말할 수 없고요. 정말 저 친구는 저 친구한테 제 본말은 낙천적이에요. 형, 우리에게는 아직도 제가 아이디어가 안 나와요. 형, 새벽에 한 12시까지 했어요. 형, PD한테 우리 보려면 아직도 12시간이라는 시간이 있어. 하면 되지 뭐. 그리고 스맥다운 윈11 게임합니다. 나는 죽겠는데 이런 거를 해야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 여유롭게 걱정하면 3시간. 그리고 정한되면 형, 그리고 나 아프다 그래. 나 아프다고 내가 누워있을게. 그래 하루 벌면 되잖아. 그러니까 정말 왜냐면 저는 막 정말 급해요, 성격이. 어떻게 되지 안 되지 어떻게 되지 급하고 막 이러는데 너무나 형 괜찮아. 저한테 큰 힘이 됐고. 그러면은 우리 또 정종철 씨한테 또 한마디 해주세요. 네. 종철아, 사실 뭐 너 때문에 내가 형이 사실 힘든 것도 있었는데 난 너 때문에 너무 든든하다. 동생이지만 정말 목소리 하나를 복사하기 위해서 정말 그 녹음해서 왼쪽 귀에다 대고 밤새도록 자는 모습에서 느꼈어. 세상에 불가능한 일은 없다는 거. 앞으로도 우리 신앙 간증도 많이 하고 교회도 많이 다니고 있는데 우리 나이가 건강 잃으면 안 된다. 항상 건강 잃지 말고 사랑한다. 네. 이렇게 정말 개그맨 생활을 훌륭하게 하시고 그러고서 이제 외식업계로 네. 또 사업으로 나가셨는데 저희가 이제 두 번째 연관 검색어를 육식계 프린스. 고격계 왕자. 좀 더 그냥. 음식점이 네. 맛이 다 거기서 거기거든요. 네, 네, 뭔가 색달라야 되거든요. 뭐가 다른 거예요? 고기에는 우리 사람 손으로 섬유 조직과 결체 조직이 돼 있습니다. 이거를 잘라 놓게 되면 숙성할 때 숙성액이 잘 배이고 식감이 좋아지고 또 숙성액이 잘 배이다 보니까 잡냄새를 잡고 그런 작용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서 칼집을 내야 되는구나. 고기가 부드러워지는구나. 이거를 또 찾게 되고 그건 차별화를 줬고 그리고 또 스토리텔링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벌집 삼겹살이라고 해서 무늬가 있는 벌집인 것도 사실이지만 상징적으로 하루 동안 열심히 일한 남녀노소 누구나 희노애락을 즐길 수 있는 사람들이 이곳에 와라.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사실은 연예인분들이 사업을 많이 해도 이름만 빌려주거나 또 잠깐 왔다 갔다 하는 게 많잖아요. 근데 본인 같은 경우에는 또 직접 매장에서 찾아가서 이벤트도 많이 하고 또 여러 가지를 발로 뛰는 사람이라고 유명하는데 맞습니까? 제가 차를 3년에 한 번씩 바꿉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쟤 사치하는구나 이게 아니라 차가 더 이상 수명을 다하지 못해서. 그 정도로 뛰어다닌다고. 그러니까 전국을 다 다니는 거예요. 지금 타고 있는 차가 2년이 조금 넘었는데 12만 킬로를 이제 끝나고 나면 또 포항 달려가고 보통 한 주에 제가 이 연말 되면서 한 주에 보통 3,000km에서 4,000km를 탄 겁니다. 그러니까 계산하기 쉽게 보통 일반 주행 개수가 1년에 많아봤자 한 3만 5천이니까 얼마나 많이 뛰는 겁니까? 그러니까 3년을 타면 차를 바꿀 수밖에 없는 게 뭐 25만 정도. 웬만한 택시 기사님이 10년 타야 되는 거예요. 차 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엄청 많은 거예요. 엔진 오일을 한 달에 한 번 바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상에. 왜냐면 진짜요? 8,000km나 그래서 만 킬로마다 한 번씩 진짜. 바꿔요. 와. 목사님 정말 부족할 분이 나타났어요. 거의 쌍벽을 이루는데. 차 안에서 밥을 먹어야 될 때가 너무 많으니까. 그죠? 네. 정말 말로만 이렇게 열심히 뛰는지 직접 발로 뛰는지 현장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아, 그럴까요? 가볼까요? 네.
네. 개그 콘서트 갈갈이 삼형제로 전성기를 누린 개그맨에서 이제는 사업가로 완벽 변신한 요리하는 CEO 이승환을 지금 만나봅니다. 오랜만에 먼 길 달린 회복팀. 새벽인 것 같은데. 오직 맛으로 승부할 예비 맛집을 찾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자꾸만 한 곳으로 향하는데요. 바로 개그맨 사업가 이승환. 저희가 이제 체인 사업을 합니다. 개그맨 활동을 한 11년 전에 이제 그만두고 외식 사업을 하는데 오늘 여기 곧 증평에 저희 매장을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이벤트도 하고요. 또 작은 선물도 나눠주고 또 손님들의 얘기도 듣고 그러면서 소통을 하는 그런 장소로 만들려고 오늘 그것 때문에 내려왔습니다. 영양 만점 등갈비와 고소한 치즈가 만나는 이곳에서 오랜만에 마이크를 잡은 이승환. 줄 땡기는 거 많이 해봤을 거예요. 이 줄에는 주렁주렁 이렇게 선물이 달려 있습니다. 자, 하나만 땡기는 거야. 자, 줄이 땡겨서 올라오는 걸 선물로 주는 거야. 땡겨봐, 땡겨. 직접 준비한 이벤트로 시선 집중. 작은 선물이지만 재미가 더해져 손님들의 호응도 만점, 인기도 만점. 감사합니다. 짱이다. 저도 양말됐어요. 감사합니다. 가까이 보니까 더 먹고 싶어요. 나중에 철판볶음밥, 날차볶음 드시고 하나 볶아 드시면 그게 또 끝내줍니다. 그냥 드셔도 되는데 치즈볼이라고 해서 치즈에다 내가 만족해야 고객도 만족한다. 작은 것 하나부터 내 손으로 늘 먼저 다가가는 자세를 잃지 않는 그는 외식업계 성공 신화를 넘어 나눔 실천까지 하고 있어 더욱 화제를 모았는데요. 조금 부족하지만 나눌 수 있는 삶, 은혜로운 삶을 좀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사이트 희망밥상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수익의 일부분을 적십자를 통해서 기부도 하고 있고요.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돈을 어떻게 써야 될 목적, 목표, 나눔과 기부를 함께하는 게 제 목표거든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달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싶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운을 받아 꽉 찬 가게. 모두를 사로잡은 그 맛 좀 알려주세요. 저 치즈도 좋아하고 고기도 좋아하는데 궁합이 딱 맞는 것 같아요.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맛있는 음식으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남자 이승환. 그를 움직이는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나 또한 즐겁게 그러면 많은 분들이 즐거우니까 에너지 넘치고요. 오늘 밖에 눈도 내리지만 서울 올라갈 게 두렵긴 해요. 하지만 여기에서 장사 잘 되는 거 보니까 기분도 좋고요. 내일 또 달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몸으로 최선을 다해 살고 싶다는 개그맨 사업가 이승환. 그의 도전과 환한 미소가 영원하길 기도합니다. 네. 대단하시네.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이분이 어떻게 승승장구했겠습니까? 그러게 말이에요. 틀림없이 네. 시행착오도 했고 실패도 경험하고 오늘의 이 자리에 있을 것 같은데 그 내용이 궁금합니다. 사람들이 외식업을 네. 했으니까 이승환이 대박이 났어. 뭐 그런 모습만 보이는데요. 사실 저는 그렇지 않고요. 저는 외식업을 안 하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선배님도 계시지만 많은 사람들이 연예인들이 외식업을 하고 얼굴 사장이고 해봤자 얼굴 사장이라는 거밖에 인식을 주지 못하니까 네. 저는 개그맨하고 많이 벌었던 돈을 제조업을 했습니다. 셋톱박스 만드는 회사 어렵다. IT 제조업. 쪽에 제조업을 했고 꽤 큰 생산하는 인력들이 한 50명 이상씩 됐으니까. 네. 근데 이제 뭐 대기업이나 여러 가지 마케팅의 부재로 인해서 크게 손실을 봤죠. 그래서 빨간 딱지, 압류, 보건합류를 한 2번 정도 당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연예인 중에 유일하게 자살 방지 이쪽의 학회에 상임 고문을 맡고 있고 전문 강사로 일하고 있어요. 본인이 그러면 본인이요. 그런 경험이 유혹을 또 받았고 고통을 받았기에 그렇죠. 그리고 전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걸 극복하게 됐고 그걸 공부하게 돼서 그쪽에 대한 또 전문적으로 공부하다 보니까 그쪽에 유일하게 이제 학위 같은 비슷한 걸 제가 취득하게 됐고 그래서 근데 왜 이제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 자신이 초라해서 내 자신이 죽이고 싶어 찾는 게 아니라 나를 바라보는 그러니까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 아니라 힘들게 한 사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더 창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 무서워서 자살하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평판. 저를 보면 개그맨이셨네요. 너무 잘생겼는데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나는 그 시선이 저 사람 왜 사업했어? 뭐 했어? 왜 했을까? 그렇겠네요. 이렇게 그러니까 웃는 것들이 그냥 나보고 웃는 건데 나는 그게 비웃음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피하는 방법은 지리산 꼭대기에 가서 혼자 살든지 아니면 한강 물속에 들어가든지. 근데 저희 집에서는 한강물이 가까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극한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그런 생각들을 넘어서는 게 자신한테 나오고 주위의 전환도 저는요 지금도 이 자리에서 너무 고마운 게 내가 그렇게 극한 생각을 했을 때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한 건 물론 첫 번째는 주님의 은혜가 있었고요. 그 두 번째는 가까운 지인의 선배. 왜냐면 사람을 살다 보면 그렇죠. 제가 최일동 목사님은 친하게 돼 선배님 누나 친하게 되니까 하루에 전화 한 번씩 드리겠죠. 그러나 살다 보면 별로 뭐 돈도 많이 갖지 않고 그렇지 않은 사람 전화 자주 않고 등한시하잖아요. 사람을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죠. 근데 그 밑에 있는 선배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전화해서 너 지금 당장 만나. 일단 나 좀 만나. 만나기 위해서 저한테 하얀색 봉투를 하나 주셨어요. 상상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월급쟁이인데 큰 돈을 저한테 주시면서 나 이제 너한테 할 도리 다 했다고. 네가 정말 그러니까 세상 살다 보면 내가 그냥 무심결에 전화하는 이 전화 한 통화 카톡 하나가 어떤 사람에게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어려웠을 때 힘들고 그랬을 때 그 선배가 연락 와서 그래서 그걸 이제 기반으로 다시 이루어진 거죠. 네. 이게 이제 사실 그 얘기 들으면 정말 드라마틱한데요. 네. 저한테 그 선배가 하얀 봉투를 주면서 그저 안에 이걸 주신 거예요. 너 이거 갖고 나 이제 너한테 할 도리 다 했다. 네가 어찌 됐든 나 이제 책임감이 없으니까 네가 살아라. 그래서 선배님이 딱 여는 순간 3천만 원이 들어요. 그 당시에 3천만 원 꽤 컸고요. 그 선배는 월급쟁이였고 그 3천만 원 유지는 일산에 집을 사서 이동하려고 부모님 모시면 이동하려고 중도금을 깨고 팔고 세상에. 형수님 몰래. 더 중요한 건 형수님 몰래. 형님이 딱 주면서 마지막 한마디만 하더라고요. 성원아 너한테 약속 하나만 하자. 그랬더니 왜 그래? 이자 쳐서 갚으라고 하지. 절대로 네 형수한테는 비밀이다. 안 갚아도 된다 뭐 그런 얘기도 없고 그냥 딱 네 형수한테만 비밀이다. 이건 안 갚아도 되는 건데. 그래서 정말 이 돈이요. 제가 드라마에서 보면 그 돈이 들어오면 회사 막 불부듯이 일어나서 선배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 돈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건 드라마가 그래요. 현실에서는 그 3천만 원 딱 들어오는 순간 한 달 월급 주니까 다 날라가. 제가 선배님을 얼마나 이제 원망했냐면 차라리 망한 뒤에 그 돈 줬으면 월세방이라도 구했잖아요. 맞아요. 타이밍을 잘못 잡아가지고 저런. 생색도 안 나고. 그런데 하나를 한 거예요. 내가 지금 쓰러져도 지금 죽어도 이 돈은 갚고 죽겠다. 내 욕심, 내가 사실 내 게 아니잖아요.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거잖아요. 이게 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 내 게 아닌 내 마음대로 내가 극한 생각을 한 거잖아요. 이건 너무나 죄거든요. 이것보다 큰 죄가 없거든요. 온전하게 쓰고 온전하게 반납해야 될 물건이라고 생각해요. 감동이 넘치네, 그냥. 네. 근데 내 마음대로 그런데 그 선배님의 말씀 듣고 내가 정말 어떠한 경우면 이 돈은 갚고 죽겠다라는 목표가 생긴 거예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목표가 생기셨는데 그분은 먹고 갚아라고 준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갚으셨어요? 3년 뒤에 제가 봉투를 하나 이렇게 드렸어요. 3년 뒤에 봉투를 드렸어요. 형님 여기 있습니다. 야 됐어. 너 잘 되는 거 알아? 됐어. 이걸 왜 그래? 형님 그냥 한 번만 열어보고 따라보래. 000.000.001 000.000.001 3억으로 제가 갚았어요. 그랬더니 정말 멋있는 사람이야. 형님이 더 중요한 건 그렇게 괜찮다는 그 형님이 저를 끌어안고 그 술집에서 그 호프집에서 승환아! 네가 이렇게 잘 될 줄 알았다. 승환아 너를 내가 얼마나 사랑해. 승환아! 그걸 계속 통곡을 하고 3천이 3억으로 들어와. 그 형님이 울면서 마지막 한마디 하더래. 승환아 고맙다. 꼭 한 가지만 약속을 지켜줘. 뭐야 형이? 네 형수한테는 얘기하지 마라. 그러네 진짜. 3년 동안 뜯겼는데 준다고 해서 뜯기는 게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형님의 간곡한 부탁.
오늘 그래서 이 방송에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영생 알고 절대로 말 못합니다. 예. 저도 좀 돈 좀 빌려드릴게요. 떼먹어야지. 3년에 10배면요. 웬만한 주식 투자 저리 가나요. 큰 대박이요, 대박. 근데 이렇게 이제 사업을 하시면서 계속해서 이제 뭐 신앙생활이나 이런 것들은 열심히 하셨던 건가요? 어떻게 됐던 건가요? 이제 이게 재밌는 게요. 네. 저희 집은 불교세요. 원래는 원래 집안이 원래 불교세요. 불교세요. 불교신데 저희 어머니가 시집을 와서 자녀를 낳고 저희 이제 가면 이제 권사님들이나 구역장님들이 계시잖아요. 저희 집 옆에. 그러니까 본인은 시집을 왔지만 가풍을 따라야 되는 거지만 네. 자녀들은 내가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야 부모, 아버지, 어머니가 내 자식은 내 맘대로잖아요. 네. 그래서 저를 4살 때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 옆에 사는 권사님의 손을 잡아서 교회를 보내셨어요. 어머니는 못 가고 권사님한테 부탁해서. 네, 보내시고 아, 할머니께서 현명하시다. 돌아가시고 네. 어머니께서도 이제 교회 나오기 시작하시고 그리고 이제 저희 집안이 다 그렇게 자라다가 저희 아버지가 이제 마지막 한 분이 남아 있었어요. 네. 아버지가 약속을 했어요. 엄마의 모습을 보고 내가 퇴직을 하면 나 교회 나가겠다. 그게 정말로 퇴직을 하고 어머니의 기도의 힘으로 아버지도 교회 나가기 시작하셨어요. 온 집안이. 아니 저기 우리 또 장로님이나 엄한 권사님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어머님이 현명한 게 시집에 와서 시집도 그렇게 잘 믿어주시고 현명하게 권사님한테 손을 맡겨서 보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저희 사실은 저희 와이프가 저희 집안에선 훨씬 더 제가 이제 그런 건 있습니다. 뭐 이런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자라보니까 제가 그릇되지 않고 바른 길을 가를 수 있었던 건 정도를 거둘 수 있는 신앙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자녀들 또한 그 신앙 안에서 크면 큰 문제가 없을 거다라는 게 느껴지는데 저는 저희 아이가 전국 암송대회나 찬양대회에 나가서 항상 1등을 하고 저희 와이프 기도 제목이 대예배 때 우리 아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근데 정말 얼마 전에 저희 아이가 대예배 8살인데도 찬양 암송대회에 나가서 1등을 하고 그러니까 정말 심지어는 저희 아들이 얼마 전에 저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빠가 걱정이라고. 아니 아빠가 왜 그랬더니 엄마한테 왜 그랬더니 아빠가 요즘에 신앙심이 너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아들이 아빠를 걱정해주고 왜냐면 제가 이 주일날을 못 지킬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이라고. 근데 어느 날 아빠가 왔다가 아빠 어디 있어? 그랬더니 또 갔어? 걱정이야. 근데 우리 와이프한테 와이프가 그랬대요. 아빠 교회 예배는 끝나고 갔어. 그랬더니 다행이다. 그래도 기본은 하셨구나. 그 집안 아주 되는 집안일세. 8살짜리 꼬마아이가 저를 굉장히 그러니까 저희 와이프는 이제 구역장을 또 맡고 있고 네. 유치원 선생님을 맡고 있고 또 이제 교회 사역을 맡고 있는데 사실은 뭐 아이들이 더 열정적이세요. 그러셨군요. 그렇구나. 근데 이제 개그맨 시험을 볼 때도 그렇게 또 성령이 역사를 하셨다면서요. 이게 궁금해지네. 내가 가진 가장 귀중하고 제가 개그맨 이제 4,000명 넘는 시험을 봤어요. 개그맨들은 한 번 네네. 시험을 몇 대 몇십 명이 와요?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저희 6명이 이제 최종적으로 개그맨이 되는데 4,000명, 5,000명 정도 온 거죠? 네네,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5,000명. 이제 개그맨 시험 보는데 마지막 최종 시험이 이제 최종제 개그제처럼 하는데 사실은 너무 떨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여의도에 있는 큰 기회를 가서 1시간 정도 기도를. 근데 1시간이 흐른다는 생각도 못할 정도로 기도를 했어요. 기도는 딱 한 가지였어요. 내가 지금까지 준비한 이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만 보여주게 해주십시오. 내가 준비하지 않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가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고 나는 복권 되게 해주십시오. 나는 뭐 집을 사게 해주십시오. 이건 말이 안 되는 말이 안 거거든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얻으려고 나를 희생해야만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준비를 튼튼히 했다면 기도의 응답으로 긴장하지 않게 모든 음성이 들릴 수 있게 내가 정말 베풀 수 있게만 도와주십시오라고 1시간 동안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정말 간직했던 보물 같은 게 있었어요. 그 보물을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고 왜냐면 얼마 되진 않았지만 저희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주셨던 돈이 있었어요. 근데 우연히 제가 휴가 때 나왔을 때 이거 마지막이야. 근데 할머니 나중에 주세요. 그랬더니 장가 갈 때까지 많이 못 볼 것 같아. 근데 돌아가셨어요. 그날 저녁에. 근데 제가 계속 간직하고 있었어요. 나한테 너무나 귀중한 예물인데 이걸 더 좋은 쓰임에 쓰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왜냐하면 갖고만 있는 거니까 나는. 그래서 근데 진짜로 시험을 보는데요. 너무너무 긴장이 안 됐어요. 심지어는
너 웃겼어. 재밌었어. 개인기 한번 보여라. 한번 웃겨보라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마 이 말투를 들으면 아시죠? 네. 김웅래 부장님. 네, 김웅래 부장님. 네. 한번 웃겨보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 알겠습니다. 그 뒤로 돌아서 바지를 웃겼습니다. 바지에 웃겼습니다. 그랬더니 감 있어 웃겼네. 그러니까 제가 그런 생각이 날 거라고는 상상 못 그냥 했고. 순발력인 거죠. 네. 그다음에. 또 그분이 그런 걸 되게 좋아하세요. 되게 저, 네. 말장난하는 거. 웃겼어. 아, 정말 감이 있네. 그리고 제가 합격을 개그 했군요. 합격을 하고 오호. 정말 그러니까 응답을 주신 거죠. 저희 와이프가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오빠 나는 기도하기가 너무 두렵다고. 왜? 기도만 하면 다 들어주셔. 그래서 우리 와이프 그래? 내가 그랬더니 와이프가 그래? 그랬더니 기도를 제가 이거 못하는데 왜 못했냐?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못했다고. 그러니까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기도만 해서 들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기에 앞서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떤 과정을 겪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와이프가 기도를 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조금 더 싸서 새벽 기도 좀 다니고 응답을 기다리고 이렇게 와이프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구나 기도를 하면 다 들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준비를 얼마나 절절하고 얼마나 애절한지의 그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It's full of tired excuses, but it's too hard to say. I wish it were simple, but we give up easily. You're close enough to see that. 나누고 뭐 이런 얘기를 이렇게 중간중간 했는데 연관 검색어가 나눔 천사입니다. 네. 내장의 사진이지만서도 정말 우리 이 대표가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사진은 어떤 겁니까? 네, 첫 번째 사연은 제가 72시간 라이브 생방송 시오리 리퀘스트라고 간곡한 호소. 몇 시간이요? 72시간 안 먹고 안 자고 그걸 어떻게 해? 네, 행사를 합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배고픈 건 괜찮은데 졸린 게 힘든데 많은 게스트들이 많이 도와주시는데 그래서 함께 여러분들이 힘든 것 나 또한 체험하고 그 느낌을 생생하게 전달해주는 방송 그리고 나누는 게 어려우니까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우리 가족과 함께 축제 현장에 와서 즐겁게 하는 퍼포먼스 쇼로 만들어보자는 행사인데 제가 그걸 행사를 이제 맡고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함께 한참 했던 오래되셨죠? 네네. 지금 적정부에서 8년 정도 8년 정도 되세요. 와. 이유 불문 박수해주고 싶네. 그것에서 기부도 많이 또 기부도 들어왔다고. 또, 두 번째 또. 사진은 어떤 겁니까? 저희 회사에 희망밥상이라는 제가 만들었습니다. 희망이라는 건 건강한 이야기, 네. 따뜻한 이야기, 뭐 그리고 밥상은 우리 건강한 식탁을 꾸미는 건강한 레시피. 그래서 집안에 있는 냉장고에 네. 그냥 10,000원 정도 되면 냉장고 열면 여자들은요 이 냉장고가 보물창고예요. 저희 와이프는 10년 전에 저희 시집 올 때 줬던 시어머니가 줬던 것이 그대로 있어요. 굴비가 튼튼했더니 수분이 마르니까 이러고 있어요. 그게 지금도 있어요. 여자들은 냉장고에 그러니까 네, 냉장고에 쟁여놓고 있는 거 있잖아요. 네. 있는 걸 10,000원 정도의 재료로 한 달에 한 번만 외식하지 말고 집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요리를 하자. 그리고 외식하지 않은 돈을 10,000원씩만 기부하자라는 운동이 저희 희망밥상 좋네요. 운동인데 그래서 제가 사이트를 직접 운영하고 있고 물건을 팔고 있는데 거기에 수익이 매달 적립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저 사진은 강서구에 한 200가구 정도의 김치를 기부했던 사진입니다. 네. 또 그럼 여기 세 번째는 저분은 이제 제가 컨설팅을 해줬어요. 네. 안면 장애를 이렇게 갖고 계시고 다문화 가족이신데 대인 공포증이 있어요. 사람을 만나는 거 싫어서. 네. 그래서 그분이 영업할 수 있게 컨설팅하는 방법을 가르쳐드리고 제가 이제 저기에 왜냐하면 영업 다니려면 오토바이가 하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 영업 다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오토바이 한 대 400만 원짜리 정도 기부하고. 요거 마지막이지 마지막. 요거는 이제 아프리카에 학교를 지어주러 갔다 온 거예요. 어이구, 아프리카. 그리고 케냐. 네. 케냐에 가서 학생들에게 한글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저에게 이제 너무너무 제 추억이라는 게 이 승환이 데이가 있어요. 무슨 이름이? 승환이 데이. 한 끼 식사를 승환이가 대접해요. 지금 목사님 하시는 것처럼 제가 그 바퍼의 작은 양냄비 시작된 거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것처럼 승환이 데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에서 제가 한 식사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밥 한 끼를 먹기 위해서 10km, 20km 걸어오고 그러면 걸어와서 밥을 먹고 또 20km를 걸어갔어요. 배 꺼지겠다. 근데 너무 네. 웃긴 건 제가 소 2마리를 잡았거든요. 네. 소 2마리를 잡았는데 저희 돈으로 약 한 50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네. 다 빵, 뭐 음료수 다 해서. 네, 네. 그런데 300명
그들에게는 와. 300명의 식사가 됩니다. 300명 더 됐던 것 같아요. 네. 정말 많은 사람들. 모병이어의 기적이죠. 네. 감동 또 감동.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좋았습니다. 각 나라에 다니며 승환데이 해갖고 그 행사 봉사활동 가서 뭐 치킨 뭐를 한다든지. 정말 천사구나. 진짜 이승환 씨를 그때 네. 데뷔했을 신인일 때 그때만 계속 생각하다가 오늘 보니까 오. 굉장히 제가 무슨 자식을 키운 것 같은 아, 느낌이 드네요. 참 잘 저도 키우셨습니다. 막 엄마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또 밥도 많이 사줬거든요. 이승환 대표의 또 꿈이 있습니다. 네, 네. 볼까요? 저분이 생각하는 인생의 충분 필요 조건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군요. 성공하는 사람은 방법을 찾고 실패하는 사람은 핑계를 찾는다. 아, 이거 가슴에 좀 명언이네. 와닿네요. 이게 장사를 하면서 제가 느끼다 보니까 우리나라 장사 자영업자들 힘들이 너무 힘들다. 어느 날은 비가 와서 어느 날은 월드컵이 있어 어느 날은 스포츠라 네. 어느 날은 휴가철이라 오늘은 태풍이 와서 장사가 다 안 돼요. 근데 성공하는 사람 방법을 찾는 게요. 장마철이 올라온다. 그러면 현수막을 겁니다. 우리 집 비가 오는 날 매장을 찾아주시면 우산을 공짜로 드립니다. 그렇지. 그 왜 그러냐면 인터넷에 들어가 보세요. 편의점 가서 사는 거 3,500원, 4,500원 이 우산이 네. 인터넷 사면 1,000원이에요. 100개들이씩 사면 1,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장사 안 되는 날, 편의점 가려도 야 우산 공짜로 준대. 그러면 손님을 끌어들일 수 있잖아요. 그렇겠네. 방법을 찾는 사람은 손님을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마케팅 전략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성공하고자 하면 핑계가 아니라 방법을 찾아야 돼요. 이거 막 귀에 쏙쏙 들어오는데 또 두 번째. 진짜. 짜잔 하고 보겠습니다. 네. 꿈은 실패했을 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포기했을 때 끝났다. 꿈이라는 건요, 60대, 70대의 운전면허 따시는 분들, 초등학교로 손자, 손녀가 같이 다니시는 분, 네. 그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루는 그럼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저거를, 이 카피는 제 인생의 좌우명처럼 돼 있는 게, 제가 적십자 봉사활동을 다니며 8살째 비닐하우스에 사는 아이의 집을 갔어요. 근데 그 아이의 책상이 저렇게 나와 있었어요. 꿈은 실패했을 때 끝나는 게 포기했을 때 끝나는 것이다. 할아버지, 할머니랑 조선가정인데 그 아이 그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사는 그 아이의 카피, 저보다도 더 힘들고 어려운 학생의 저 말을 듣고 결국은 살면서 우리가 꿈 그냥 실패 조금 하면 포기해버려요. 근데 포기하자만 그 꿈은 존재한다는 거예요. 아, 정말 주옥 같습니다.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짜잔. 위대한 사람이었어. 네. 희망은 절망의 절망이다. 이건 얼마 전까지 적십자 총재를 맡으신 유종근 총재님께서 저한테 해주신 네. 말이 있는데요. 희망은 절망의 절망이다. 무슨 말이냐면 희망이라는 게 내가 행복한 일, 늘 뭐 집 사고 싶을 때, 남자친구 마음줄 때, 뭐 늘 좋은 일만 있으면 그게 희망인지 모를 거예요. 근데 우리 삶에서 좌절도 하고 맞다, 실패도 맞다.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내가 희망이라는 기준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결국 희망이라는 건 좌절,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쳐야 그 놈을 잡아뜨렸을 때, 그 놈을 좌절시켰을 때 희망이라는 게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희망은 좌절시켰을 때 희망이 온다. 멋진 남자. 네. 제가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 형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사람 또 만났어. 네, 이승환 씨 뭐 요즘 기도 제목이 있으면 좀 같이 나누고 싶네요. 제가 사실은 여기 이제 회복, 뭐 기도 제목이라고 하긴 네. 그렇고 회복을 어떤 생각을 이제 저 작가가 그거 한번 준비해 주세요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회복이란 무엇인지. 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제 제 일화를 하나 드리면 작년에 너무 힘들었어요. 네. 정말 송구영신 예배 보는데 작년에 그렇게 힘들었어요. 왜 너무너무 힘들어요. 회사도 열어였고 개인적인 힘들고 제가 보증을 네. 잘못 써서 2013년에. 네네네. 2013년도에 27억이라는 보증을 써서 물어야 될 형편이었어요. 근데 정말로 뭐 세상에 돈이 그렇게 많은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정말 너무 2013년도에 그렇게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2014년도에 땅 목사님께서 말씀 딱 하는 순간 갑자기 이게 은혜로운 막 그런 에너지가 충만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자,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을 하나씩 가져가세요. 라고 해서 제가 말씀을 이렇게 딱 들었어요. 제가 하나 읽어. 네, 예, 예. 네. 거기 어떤 게 있냐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역이 허락지 아니하시니로다. 시편 52장 55절 22절 말씀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 말씀인 거예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왜 네가 스스로 고민하려고 너의 짐을 다 안 지려고 하느냐. 너의 짐을 나한테 맡기면 그리고 답을 찾아주겠느니라 하는 말씀이십니다. 저는 제가 너무나 막 힘들어서 고통받는 어떻게 그 많은 그 말씀 중에 그렇게 수백 개 말씀 중에 내가 이걸 집었는데 그래서 제가
14년도 하루도 끊임없이 모든 제가요 휴대폰을 두고 가는 일이 있어도 이 말씀은 꼭 여기 밑에 갖고 다니셨군요. 항상. 네. 그러니까 제가 이 회복 여기 나오면서 어떤 말씀을 하면 좋을까. 근데 이 말씀인 것 같아요. 저는 내가 너무 힘들고 고통받고 2013년도 기도할 때 11시부터 12시까지는 그렇게 울었어요. 기도만 하면 정말 너무너무 막 가슴이 미어터지고 심지어는 저 옆에 있었던 권사님들이 두루 티슈를 깍을 여다가 막 너무 우니까 막 그렇게 우는데 하염없이 울더라고요. 근데 딱 하고 예배하고 신년대에서 여러분 목사님 말씀하고 오는데 정말 그 눈물보다는 꽉 깊은 기회. 내가 2014년도엔 다시 달릴 수 있을 거야. 근데 정말 그런 일들이 서서히 지금 제가 이렇게 오고 있는 거예요. 올해 너무너무 일들이 해결을 하고 27억 빚도 어느 정도에서 정리를 하고 또 버릴 거 버리고 어느 정도 달릴 수 있게 만들어지고.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와, 내가 인생을 살면서 오늘 이 방송을 하면서 2014년도에 최고의 마무리는 여기에 방송에 나와서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었다고. 왜냐하면 자기 최면 같은 거거든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내가 또 내 암시로 나에게 2015년을 달릴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살면서 강의하면서 딱 하는 게 있어요. 어떻게 하면 사람이 제대로 살 수 있습니까? 저한테 물어봐요. 그러면 만들어준 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대로 살아라. 눈이 2개, 콧구멍 2개, 귀가 2개, 입이 하나인데 2배로 듣고 2배로 느끼고 2배로 들으면서 반만 얘기해라. 그 삶을 살면 당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 모든 것들이 나서지 말고 반만 해야 돼. 근데 제가 정말로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아마 이 시간을 통해서 나에게 최면을 걸고 나에게 족쇄를 채워서 긴장 더 해라.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고 오늘 들었을 거예요. 또 방송에서 이야기하셨으니까. 자, 회복이란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는. 오늘 이제 회복이란 무엇이냐 수많은 사람이 물었는데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처음 봤어요. 네. 맡겨야 됩니다. 그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짐 좀 맡기라는데 아직도 맡기지 않은 분들 오늘 우리 이 C채널 회복을 통해서 온전히 한번 맡기시기 바랍니다. 또 이렇게 이미 맡기신 분 앞으로 그 앞날 하나님께서 더 시온의 대로로 확장 열어주시고 하시는 일마다 형통하길 바랍니다. 오늘 회복에 출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